이 땅에 사람이 살면서 집을 지었고 주거라는 이름으로 생활 양식이 되었다. 20세기에 들어 건축은 국제 양식으로 통합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 거대한 격동의 배경에 모더니즘이 있었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 한국이라고 그 세기적 충격을 비켜갈 수 없었다. 모더니즘은 우리에게 무엇이었을까? 건축에서의 모더니즘은 어떻게 이 나라 건축에 작동하는가? 모더니즘은 합리적인 형식을 창출하는 과정이었을까? 서양에서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의 그 필요에 의해서 나온 거거든요. 한국에는 사실 그거 관계는 사실은 없어요. 건축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새롭게 짓는다라는 것들이 그 당시에는 모더니즘이었다면 지금은 그걸 교육을 해야 되고 현대 건축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큰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더니즘의 작동성으로서의 건축,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모더니즘의 출발을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봅니다. 하나는 사회적 모더니즘 관점이 있고요. 하나는 미적 현상으로서의 관점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요소들은 다 제거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근본적인 것들만 갖고 새로운 미를 창출해내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결합되어서 현재는 새로운 형식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모더니즘의 작동성은 무엇일까? 새로운 건축을 담아내는 그릇일까? 혹은 이성적 합리주의일까? 테마가 한국 모더니즘의 작동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의라든가 아니면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활동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대 국가를 보면 상당히 소박하고 단아하고 장식이 없어집니다. 그거를 서로 결합을 한다면 우리의 모더니즘이 새롭게 이렇게 작동되거나 싹을 들 수 있지 않는가 해서 흘러온 게 거의 60년인데 굉장히 인간이 스스로 이렇게 자기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신감 같은 게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곧 모더니즘의 틀 안에서 한국 건축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린 박학재, 김중업, 김수근이 등장한다. 1950년대에 박학재 교수님 같은 분은 직접 그 설계 사무실도 운영을 하셨고요. 그 한양대학교 안에 그 도서관 설계를 했을 때 모더니즘 건축이 아주 전형이 아니었는가. 김중업 선생은 건축에서 인간 찬가, 자연 찬가, 음악 찬가를 발견한다. 그리고 전통적 기와지붕에서 이끌어낸 회화적 선을 건축에서 구현한다. 그렇게 한국 건축의 초창기는 넓고 깊은 사상에서 출발한다. 김수근 선생은 한국적 문화유산과 새로운 시대의 미학을 전통의 이름 아래 절묘하게 조화시킨 건축가였다. 김수근 선생 경우에는 한옥의 선, 닫힌 공간이지만 언제나 끝없이 이어지는 그런 쪽의 미학입니다.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선에 대한 이야기 또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를 우선적으로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재료 문제를 포함한 이야기로 눈에 보이는 우리의 어떤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정신, 헤리티지 플러스라고 이제 표현했으면 우리가 가지고 왔던 전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플러스 알파에 대한 이야기죠. 한국 건축의 선각자들은 헌신적인 교육자이기도 했다. 서울대 윤장섭, 홍익대 강명구, 한양대 박학재 교수 등은 오늘날 127개로 성장한 한국 건축학과의 어버이들이었다. 서울대학 출신, 연고대, 이런 홍익대학 출신들이 하는데 기라성 같은 그 건축가들이 모두 잘하고 있습니다. 박학재 교수는 철학과 음악의 경지에서
모더니즘이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체험적으로 보여주었다. 그 가르침은 후학들에게 자애로운 어버이의 교훈으로 살아있다. 그분들의 그 열정을 이어받아서 지금 이 어려운 그런 사회 환경 속에서 헤쳐나가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박학재 교수님 같은 분은 최초로 우리나라의 서양 건축사라고 하는 그 굉장히 좋은 책을 이렇게 그 저술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박학재 선생님께서는 건축을 철학적 경지에서 사고하고 그것을 건축으로 다시 재환원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열심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건축의 표현주의와 비표현주의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요즘의 강의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강의였고, 젖은 거 닦아주시고 젖은만 야단친 책만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책 한 권을 앞에다 딱 펴고 보시니 한 장 한 장 넘기셨어요. 첫 말씀이 자네 위익하나 아마 하고 저한테 이렇게 보여줬던 생각이 납니다. 항상 무슨 일을 결정을 하기 전에는 아주 어떤 고비 때는 제가 가끔 이혜성 교수는 모더니즘을 전개하면서도 새마을 운동으로 훼손되는 천년 건축의 체록과 보존 운동을 주도했던 실천인이었다. 그리고 존경받는 스승이었다. 지지 없이 그냥 그 지붕을 내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당시로서는 꽤 흔한 일이 아니었었습니다. 도서관 기능이니까 막아서 썬브레이커들을 설치를 하셨던 거를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된 건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산도서관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건물이 건강하고 잘 돼 있기 때문에 이용이 된다는 겁니다. 유희준 교수는 미국 건축학의 실증적 풍토와 인문학을 가르치면서 이 땅의 기후와 풍토에 맞는 우리 건축을 강조한다. 이제 유희준 선생님이 아마 한양대학교 출신 중에서 가장 먼저 유학 갔다 오신 분이 아니실까. 뭐 모더니즘은 쫓아가야지 뭐 이런 강박관념 없이 아마 건축을 자연스럽게 펼치셨으리라고 보고. 큰 나무가 이렇게 자라려면은 뿌리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72가지 비타민을 줘가지고 너희들이 다 한 번은 섭렵을 해라. 한국적 모더니즘은 오늘날 신비판적 지역주의, 미니멀리즘, 탈모더니즘, 새로운 공간과 조형의 추구, 그리고 지속가능한 전통과 기술 등의 양상으로 다양하게 또는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파주 출판도시와 헤이리 예술마을은 21세기 한국 건축의 가능성을 예고하는 사건이었다. 헤이리의 건축은 자연과 더불어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자연 풍경 플러스 건축 그 자체가 하나의 경관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비단 헤이리뿐이겠는가? 한국의 건축은 예술적, 철학적, 그리고 기술적 성취를 바탕으로 세계를 향하여 매진하고 있다. 열려있는 공간으로서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본다면 자연하고 이렇게 늘 소통하는 그런 개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파주 출판단지만 하더라도 별명이 시베리아란 말이에요. 그렇게 삭막한 곳에 여긴 정말 따뜻한 곳이구나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배려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구성도 좀 이렇게 유연하게 만드는 방법을 생각을 했었어요. 맨 먼 쪽에다 현관문을 만들어가지고 진입을 쭉 하면서도 뭔가 그 자연과 호흡하는 그런 개념을 갖기도 했고, 들어가서도 이렇게 말로 들어가는 개념을 했습니다. 까지 건축물이 이런 방향으로 돼 있고 4층부터는 이렇게 옆으로 삐뚤어지게 그 메스가 부착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이런 공간이 생겨나게 됩니다. 밖에 나와서 여기서 쉴 수도 있는 공간. 앞에 보이는 산이 이제 사막산이 되겠습니다.
한강하구가 이렇게 그 소통하는 것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코리더를 이렇게 쭉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시선이 통하고 그다음에 자연도 녹지대도 이렇게 통할 수 있도록. 같은 서로 만나는 것보다 이 판이 그냥 이 물 위에 떠 있는 느낌을 들게 하려면 그게 약간 보이죠. 예. 건축가라는 무한 책임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저희들 이제 건물을 보면 하나의 자식과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들도 한 달에 한 번씩 꼭 들리면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을 잃지 않으면서 변해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계속 자문하면서 관찰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디자인으로서 이제 보강하고 그랬죠. 휴게소라고 하는 기능공간 디자인적인 컨셉, 자연 친화적인 환경적인 이런 모든 것이 이 안에 이렇게 다 녹아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 울창하게 하다 있는 이 니기다 소나무 숲에서 이 디자인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자연의 느낌을 받아서 자연의 재료를 사용해서 자연의 에너지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친환경 건축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화장실 같은 데 보면은 거울과 거울 사이의 틈으로 자작나무가 보이고 거울을 통해서 뒤에 자작나무가 반사돼서 보이고 또 실제의 자작나무가 있는 그 뒤에 정원이 보이는 숲 속에서의 화장실 느낌을 주기 위해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인공연못이 있는데요. 전체 중심이 되면서 자궁과 같은 느낌 그런 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무슨 물질적인 공기에서 움직이지 않고 정말 해주고 싶어서 하시고 관철하셨다 그러면 보람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경사지붕이나 이런 걸 안 두면서도 표정이 다른 건물을 이 도시에 짓고 유리 그라스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까지 프로그램은 일상이고 교인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네, 주변 사람들도 저희 손님들 주변 분들 많이 오세요. 그렇군요. 네. 애초에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도 계획이 나온 거죠. 그렇구나. 이 위에 이렇게 매달리는 떠 있는 거는 이게 예배 공간입니다. 경사 램프를 따라 올라가면서 이 산을 바라보게 돼 있고 이렇게 골고다의 언덕처럼 램프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본당으로 들어가는. 기념관의 경우에 애로 보충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화여고라는 100년 넘은 학교를 보니까 이 학교가 근대 여성을 길러내는 문제를 떠나서 근대라는 시기를 이제 개입을 했던 어떤 흔적들이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학교를 학생들과 선생의 좁은 울타리로 본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렇게 사회에 대해서 뭔가를 던지는 그 설립자 스크랜턴 여사의 설립 정신에도 쓰여 있더라고요. 자기가 직접 쓴 글에. 그래서 두 가지
차원에서 반응이 일어나도록 했습니다. 하면은 시설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 그건 뭐 극장, 또 전시장, 또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즐거운 공간, 카페 같은 공간,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쉽게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이 형식인데요. 정동이라는 그 가로 공간하고 학교가 어떻게 만나느냐. 그러면서도 학교는 학교대로 온전하고, 가로 공간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공공공간이거든요. 공공공간에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은 어떻게 이 시설에 접근을 하고, 이거를 풀어내는 일이 아마 가장 큰 어렵고 즐겁고 때로는 생각을 달리하는 재단에 계신 분들과 또 마찰도 일어나고 설득도 드려야 했던 뭐 이런 문제였겠죠. 이 건물은 건물 자체가 바로 예술이네요. 이름도 아트스퀘어고. 문화를 좀 향유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조금 좀 낮은 층에 스카이라인에 한번 쉬었다 가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고요. 예. 우선 외장 자체를 좀 손으로 만든 무언가 불규칙한 느낌, 빛에 좀 이렇게 반응하는 외장재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주에 가가지고 백자 기법으로 한 10,000장 정도 부어서 전체가 어떻게 보면 커다란 백자 덩어리 같은 느낌을 줄 수 있게 만들었고요. 이쪽 방향으로의 어떤 방향성을 내주기 위한 전적인 사선이 들어왔고요. 또 이 지점에서 보시면 전체적인 공간이 여기서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커피는 무료 아니겠죠, 아무래도? 커피도 다 무료입니다. 방도 또 대관이 가능하고요. 안에 내부가 사각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공간적으로 좀 풍부한 어떤 느낌을 줄 수가 있고, 뒤로 이렇게. 건축하고 인테리어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은 유럽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건축가가 인테리어도 하고, 또 가구도 만들고, 뭐 그런. 근데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테리어라는 학문이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저는, 프랑스에서 공부할 때 이제 고건축 리모델링을 전공으로 보았는데, 뭐 학생들한테도 사실 그 경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의사로 얘기하자면, 건축가는 정형외과 의사고, 같은 외과 의사인데, 인테리어과는 성형외과 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호리엠 아트센터만 해도 아트센터라고 하는 그 기능성 그리고 목적성을 가지고 건축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호리엠 아트센터가 기능으로 보면 박물관도 있고 갤러리도 있고 그다음에 스튜디오도 있고 그다음에 소극장도 있는, 그리고 또 동시에 상업화된 그 상업시설들하고 그 오피스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믹스드 유즈 디벨롭먼트 그 복합 건물인데, 그거를 어떤 식의 그 점을 찍을 것인가, 이 사회, 그 다음에 이 시대, 그거를 미리 생각하는 것을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그 프로그램을 할 때는 거의 저희들이 생각하는 폭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넓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도 만나보고, 물론 모든 건물에 균형도 있고 효율성도 있고 평형이 있지만 에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소리에도 어떤 형상이 있듯이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는데, 특히 호리엠 아트센터는 마침 그 통로라는 조그만 소로지만 소로 사이에 있는 공간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밑에서 보는 하늘의 모습 같은 게 굉장히 다양하다시 알 수 있어요. 얼핏 이렇게 봐서는 거대한 화분 이런 느낌이 듭니다만 터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이거든요. 나무가 이 건축 공간의 중심을 이룰 수 있게끔 그 설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연은 영원히 그 땅의 그 주인이 되는 겁니다. 가로에서부터 저 뒤에 자연까지를 5개의 단계로 영역을 구분 지으면서 이제 풀어나갔습니다. 이 앞은 사회적인 공간, 두 번째는 반공공적, 중성적인 공간을 만들고요. 독립적인 그런 공간, 그 위에 다시 독립적인 공간, 그 다음은 자연 공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중적인 공간이 위치해야 될 부분에 한 80년생 되는 상수리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동마을
향단이라고 하는 집을 레퍼런스로 해서 그 출발이 된 겁니다. 그 작은 구멍들은 제가 디자인한 게 아니고 이 나무가 디자인한 거죠. 그럼 내부로 간 것 같은데 다시 여기도 외부 공간이거든요. 여기 외부 공간이 또 보이죠? 장센 같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이 공면진 거와 직선으로 만나는 그 사이에 위에서 빛이 떨어 흘러내려오게끔 바람이 이렇게 흘러나가고 여기는 이 밑으로서 절로 흘러가고 그래서 제가 그걸 바람의 산책로라고 그러거든요. 주택은 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올라가면 주거로 연결되는 그런 공간 동선 체계죠. 축구로 피부색을 뛰어넘었던 2002 FIFA 월드컵 그리고 그 함성을 담아낼 서울 월드컵 경기장. 월드컵 경기장은 전통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방편으로 희망을 띄우고 어떤 소반에다가 어떤 팔각정 들었다가 어떤 풍요로움을 담아가지고 21세기의 세계적인 이벤트를 한 공간이다. 물론 그 생각이 맞습니다. 그러나 설계자 입장에서는 컨텍스트에 가장 충실한 이 건축물로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 좋은 경기장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 품행이 방정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그렇게 반듯한 그런 건축물을 만드시는 거하고 좀 연관이 있을까요? 이 소위 그 영남 일원의 그 유교적 문화권에서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내고 또 제 자신 또 산중에서 적간 생활 한 2년 하면서 제가 얻은 게 있다면은 제 건축물이 결코 서양적일 수만은 없다는 그 바탕이 형성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아는 거, 우리의 어떤 감성 이것이 자연스럽게 제 건축에 아마 표현되지 않았는가. 가령 소나무를 좋아한다든지 뭐 자연의 바위돌 모양을 좋아한다든지 기존의 지형을 갖다가 별로 고치지 않고 거기다 건물을 놓는다든지 기둥 길이가 땅 길이에 맞춰서 변화가 있다든지 선조들이 만든 방식이 그걸 제가 좋아하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0세기 한국 건축에서 모더니즘은 새로운 패러다임이자 글로벌 코리아의 시발점이었다. 그러나 모더니즘의 획일주의에 대한 반성의 단초이기도 했다. 모더니즘을 토대로 발전되는 사양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토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통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역사, 우리 전통,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적 보편성의 기술을 또한 바탕으로 해서 그 사회, 그 사용자, 그 사람들을 위한 이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더니즘 건축의 포괄적 동기는 미래 건축의 진단에도 영향을 미친다. 미래 건축은 어떻게 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건축 사조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는 사실은 예측 불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건축가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는가? 불확실한 미래인가? 혹은 건축가의 자유인가? 저는 이제 미래에는 지금보다 더 양극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테크한 쪽, 그 다음 프리페브 할 수 있는 쪽, 설계성 환경도 다 형성됐다고 봅니다. 그만큼 건축가가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요, 지금 여기밖에 없습니다. Now here. 한국적 전통 건축과의 전승, 융화 과정을 현대적인 인식 관점에서 확인. 우리 한양의 70년의 역사는 건축학과의 70년의 역사와 같이 괴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가 여러분들께서는 환영과 감사의 박수를 쳐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서구로부터 온 건데 그런 바탕 위에 우리나라의 이런 그 건축가들이 만든 작품이 한국에서 이렇게 이제 태어났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판도를 다 이제 띄우고. 저거 잠깐만 한번 가서 보시게 다시. 영도 딸이 있는데. 맞습니다. 요거요. 예. 엄성은.